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EKG 베이직 인터프리테이션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이너스 리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왼편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6개의 사이너스 리듬이고요. 사이너스 리듬은 전기 자극이 SA 노드에서 시작이 됩니다. SA 노드는 1분에 60에서 100개 정도의 전기 자극을 만들어내는데요. SA 노드에서 기인한 사이너스 리듬의 심전도상 특징은 노멀 B의 노멀 QRS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멀 QRS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QRS인 노멀은 네로이고 모는 종에선 3칸 이내 0.12초 이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추해보면 와이드 QRS는 모는 종이에서 3칸 이상 0.1초 이상이 됩니다. 와이드 QRS가 의미하는 바는 전기 자극이 심실 쪽이라는 건데요. 심실에서 시작된 전기 자극이 심실을 흥분시켰을 때 심전도상에서는 와이드 QRS의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로 QRS가 의미하는 바는 전기 자극이 심실 위쪽이라는 거예요. 심실 위쪽에서 시작된 전기 자극이 정전을 타고 내려와 심실을 흥분시켰을 때 심전도상에서는 네로 QRS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심실 위쪽에는 사이너스 에이트리움 정션 3군데가 있는데요. 이 3군데에서 나온 리듬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P 웨이브입니다. 지금부터는 P 웨이브에 주목을 하실게요. 정선에서 나온 리듬은 P 웨이브가 인버티드예요. 역위성 P 웨이브가 QRS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QRS가 같이 나온다면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이너스 리듬의 P 웨이브는 노멀 P고요. 노멀 P 웨이브의 특징은 양성파이면서 QRS보다는 선행해야 되고 QRS 앞에 나오는 각각의 P 웨이브의 모양은 동일해야 됩니다. 에이트리움에서 나오는 P 웨이브는 애브노멀 P인데요. 정션할 P와 노멀 P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앞의 슬라이드에서 와이드 QRS가 의미하는 바는 심실성 부정맥이라고 했는데요. QRS가 와이드 하더라도 심실성 부정맥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페이스메이커 리듬인데요. 와이드 QRS 앞에 페이스메이커 스파이크가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심실성 부정맥이라고 하지 않고 V 페이스트 리듬이라고 합니다. 번들 브랜치 블락과 WPW 신드롬은 같이 볼게요. 이 둘은 QRS가 와이드 하더라도 앞에 보시면 P 웨이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에도 심실성 부정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심실성 부정맥이기 위해서는 QRS도 와이드 해야 되지만 P 웨이브가 없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잘 기억하시고요. 정리해보자면 와이드 QRS에 P 웨이브가 없다. 그러면 심실성 부정맥이 되고요. 네로 QRS인데 P 웨이브가 없거나 인버티드다. 이런 경우에는 방실 접합부 부정맥이 됩니다. 네로 QRS인데 노멀 P도 아니고 정션할 P도 아니다. 심방성 부정맥이 되는 거고요. 노멀 P의 노멀 QRS, 사이너스 리듬으로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리듬 살펴볼 건데요. 부정맥에 앞서서 노멀 사이너스 리듬 먼저 보고 갈게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기 위해서는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리듬은 규칙적이어야 되고 심박수는 60에서 100회 사이여야 되면서 P웨이브와 QRS는 노멀이고요. P2QRS 레시오 1:1, PR 인터벌은 정상 범주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이 6가지 기준을 다 만족을 시켰을 때만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다면 그때는 그냥 사이너스 리듬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기준은 우리가 심전도 판독을 할 때 보게 되는 6가지예요. 그래서 이 6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리듬 보실게요. 6초짜리 스트립이고요. 먼저 규칙성 보실 건데요. 규칙성은 QRS와 QRS 사이를 보거나 P웨이브와 P웨이브 간격을 보시는 건데 보통 QRS가 전압이 크기 때문에 R과 R 사이 간격을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컴퍼스를 가지고 R과 R 사이를 찍어서 컴퍼스를 옆으로 옮겨가시면서 간격을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종이를 접어서 QRS와 QRS 밑에 대고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옆으로 옮겨 가시면서 간격을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예문에 나와 있는 리듬은 QRS와 QRS 사이가 규칙적이고요. 6초 안에 QRS가 8개가 들어있습니다. 심박수는 80회고요. 임펄스 오리진 보겠습니다. QRS가 네로합니다. 네로의 기준은 0.1초 이내인데 지금 여기는 0.04초고요. QRS가 네로하다고 하는 거는 임펄스 오리진이 심실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 자극이 심실 위쪽에서 정선을 타고 내려와서 심실을 흥분시켰다는 거고요. P웨이브 보겠습니다. P웨이브가 역위성이 아니에요. 정선에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정선보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사이너스거나 에이트리움이거나 노멀 P이거나 에브노멀 P이거나
일단 P웨이브는 양성파인데다가 QRS보다는 앞에 나와 있고요. 각각의 P웨이브의 모양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P웨이브는 노멀이고요. P to QRS 레시오 1:1, 남는 P나 남는 QRS 없고요. PR 인터벌 정상이 3칸에서 5칸인데 지금 예문에서 4칸이죠. 0.16조로 노멀입니다. 방실 접합부 지연은 없는 상태고요. 심전도 판독을 위해서 우리가 6가지 면모를 살펴봤는데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 스트립은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 됩니다. 자, 다음은 사이너스 브레디칼디아고요. QRS와 QRS의 간격이 규칙적이고요. 6초 안에 QRS가 4개 들어있습니다. 심박수는 40회고요. 임펄스 오리진 보겠습니다. QRS가 네로하죠. 네로의 기준은 0.12초고 지금 여기는 0.04초예요. QRS가 네로하다고 하는 거는 임펄스 오리진이 심실이 아니라는 거고요. P웨이브 보겠습니다. P웨이브가 역위성이 아니죠. 정션에서 나온 리듬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너스거나 에이트림이거나 노멀 P거나 에브노멀 P거나 P웨이브가 양성이고 QRS보단 앞에 나와 있고요. 각각의 P웨이브의 모양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는 노멀 P예요. P to QRS 레시오 1:1이고 PR 인터벌 3칸에서 5칸이 정상인데 지금 5칸을 간신히 걸려서 정상이에요. 방실 접합부 지연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P랑 QRS만 본다면 노멀 P, 노멀 QRS 어디서 나온 건가요? 사이너스 쪽에서 나온 거고 심박수가 60회 미만입니다. 그래서 브레디칼디아가 됩니다. 사이너스 브레디칼디아에 대한 치료 보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가이드라인이고요. 2015년 업데이트입니다. 브레디칼디아는 심텀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치료해줄 필요가 없고요. 심텀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칼디악 아웃풋은 심박수와 스트로크 볼륨으로 결정이 난다고 했어요. 계산대로라고 한다면 하트레이트이 떨어지게 되면 칼디악 아웃풋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젊은 남자분들, 특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발달이 되어져 있고 심장의 근육도 발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 볼륨을 충분히 내줍니다. 그래서 하트레이트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칼디악 아웃풋에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트레이트이 늘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칼디악 아웃풋에 지장을 받습니다. 칼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신체 각 부분으로 가는 혈액 공급에 차질을 받게 되고요. 브레인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될 경우에는 아지테이션이 심해진다던가 컨퓨즈해진다던가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관상동맥을 통한 심장의 혈액 공급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스케믹 하트 심텀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흉통이 있거나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BP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샥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환자가 창백하다든가 피부가 차고 축축하면서 스웨디해진다든가 그런 증상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약물은 아트로핀이고요. 0.5mg을 3분에서 5분마다 줄 수 있고요. 맥스 도즈는 3mg입니다. 그런데 아트로핀이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효가 떨어질 무렵에 심박수가 느려지면서 심텀이 나타나는 경우에 에피네프린 드립이나 도파민 드립으로 갑니다. 우리 새내기 선생님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에피네프린 드립이나 도파민 드립은 센트럴 라인을 통해 주입이 가능하고요. 반드시 IV 펌프를 통해서만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센트럴 라인을 못 잡는 경우에는 페리페랄로 스타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병원마다 규정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4시간까지는 페리페랄로 주는 걸 허용을 하는데요.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24시간 후에 센트럴 라인을 잡아서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24시간 안에 센트럴 라인을 가능하면 빨리 잡아서 바꾸어 주라는 의미예요. 센트럴 라인이 확보가 안 돼서 페리페랄로 주셔야 될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요구가 되는데 BP 커프는 반대편 팔이나 다리 쪽으로 옮겨 주셔야 되고요. IV가 주입되고 있는 사이트는 붓진 않는지 약물이 새어나오진 않는지 환자분이 의식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불편감을 호소하시진 않는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다른 쪽으로 IV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은 혈관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면 조직 괴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지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페리페랄로 주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IV 사이트를 자주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리듬은 사이너스 타키칼디아고요. QRS와 QRS의 간격 규칙적이고요. 6초 안에 QRS가 13개 들어있습니다. 심박수는 130회고요. 임펄스 오리진 보겠습니다. QRS는 네로합니다. 네로의 기준은 0.12초 이내, 여기는 지금 한 칸 0.04초예요. QRS가 네로하다고 하는 거는
임펄스 오리진이 적어도 심실 쪽은 아니라는 거고요. P웨이브 보겠습니다. P웨이브가 인버티드가 아니에요. 그러면 방실 쪽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더 올라가야 됩니다. 사이너스이거나 에이트리움이거나 노멀 P거나 에브노멀 P거나 여기에 P웨이브는 양성파고요. QRS보다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P웨이브의 모양은 동일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P는 노멀입니다. P2QRS 레시오 1:1이고요. PR 인터벌 3칸에서 5칸 정상인데 지금 4칸이에요. 0.1초로 노멀입니다. 방실 접합부 지연도 없는 상태예요. P와 QRS만 본다면 노멀 P의 노멀 QRS 사이너스 쪽에서 나온 거고요. 심박수가 지금 100회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타키칼디아가 됩니다. 사이너스택이고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SVT와 사이너스 타키칼디아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실 건데요. 우리 응급실에서 일하시게 될 새내기 선생님들은 이 두 가지 리듬을 반드시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는 보통 100에서 150회 사이고요. SVT는 150회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R과 R 사이를 좀 살펴볼게요. 밑에 있는 스트립이 오늘 배운 사이너스택인데 R과 R 사이에 봉우리가 2개가 보입니다. P웨이브와 T웨이브가 구분이 가능하죠. 위에 있는 리듬 스트립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SVT인데요. R과 R 사이를 보면 봉우리가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P웨이브가 T웨이브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맥일 때도 칼디악 아웃풋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빈맥일 때도 칼디악 아웃풋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심실이 이완을 하게 될 때 혈액으로 치어지게 되는데요. 심실이 충분히 이완하기 전에 수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트로크 볼륨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심박 출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맥에서도 서맥에서처럼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치료 보겠습니다. SVT에 대한 치료는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사이너스 타키칼디아에 대한 치료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교정해 주는 게 치료 목표입니다.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인펙션이 있어서 열이 나면서 빈맥인 경우에는 수액을 주면서 항생제를 빨리 공급을 하고 추가적으로 해열제를 줄 수가 있겠고요. 통증 때문에 그렇다 그럼 진통제를 주고 불안해서 그렇다 그럼 안정제를 줄 수가 있겠고요. 환자가 저혈당 때문에 빈맥이 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수액을 주기보다는 빨리 탄수화물 공급해 주는 게 치료가 될 거고요. IV로 덱스트로즈를 준다든가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경구로 탄수화물을 빨리 공급해 주는 게 치료입니다. 다음은 사이너스 아리스미아인데요. 이레귤러한 리듬이라서 10초짜리를 끊어왔습니다. R과 R 사이를 보시면 서서히 늘어났다가 서서히 줄어들었다가 서서히 늘어났다가 서서히 줄어들었다가 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10초 안에 QRS가 13개가 들어져 있습니다. 곱하기 6을 해주시면 심박수는 78회가 나오고요. 임펄스 오리진 보겠습니다. QRS 보면 네로하죠. 네로의 기준은 0.12초 이내고요. 지금 여기는 0.04초예요. QRS가 내려하다고 하는 거는 임펄스 오리진이 심실 쪽이 아니라 심실 위쪽에서 정선을 타고 내려와서 심실을 흥분시켰다는 거고요. P웨이브 보겠습니다. P웨이브는 역일성 P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선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자, 더 올라가 봅니다. 사이너스이거나 에이트리움이거나 노멀 P거나 에브노멀 P거나 P웨이브는 일단 양성파인데다가 QRS보다는 앞에 나와 있고요. 지금 각각의 P웨이브의 모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P는 노멀이에요. P2QRS 레시오 1:1이고요. 남는 P, 남는 QRS 없고요. PR 인터벌 3칸에서 5칸이 정상인데 3칸입니다. 방실 접합부 지연도 없는 상태이고요. P랑 QRS만 본다면 노멀 P, 노멀 QRS 사이너스 쪽에서 온 거고요. 규칙성을 보았을 때 R과 R 사이가 이레귤러한데 그 이레귤러한 양상이 조금씩 빨라졌다가 조금씩 느려졌다가 이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양상을 사이너스 아리트미아라고 부릅니다. 사이너스 아리트미아 같은 경우에는 인펜트나 토들러, 칠드런에 있어서 정상으로 보고요. 정상 성인에 있어서도 수면증에 나타나는 사이너스 아리트미아는 정상으로 봅니다. 깨어있는 중에라도 흡기시에 빨라졌다가 호기시에 느려졌다가 호흡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사이너스 아리트미아도 정상으로 봅니다. 사이너스 아리트미아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 치료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너스 아리트미아가 인피리어 MI하고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일하시는 우리 새내기 선생님들은 칼리악 심통을 가지고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분에게서 리드2에서 사이너스 아리트미아가 보인다. 그러면 나머지 리드들도 천천히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사이너스 블럭인데요. 사이너스 블럭은 SA 노드에서 전기 자극을 만들었는데 전도로에서 전달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EKG를 보게 되면은 짧은 구간의 AC 스톨 구간이 보입니다. P 웨이브와 QRS T 웨이브가 전부 드랍이 되어서 쉼표 구간이 보이게 돼요. 먼저 이 쉼표 구간을 제외하고서 기본 리듬을 먼저 살펴볼게요. R과 R 간격은 AC 스톨 구간 때문에 불규칙하고요. 불규칙한 리듬이기 때문에 긴 스팁을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6초짜리고 이 6초 스팁만 본다면 6초 안에 QRS가 4개 들어있습니다. 심박수는 40회고요. QRS는 내로합니다. 내로의 기준은 0.12초 이내인데 이건 한 칸 반 0.06초예요. QRS가 내로하다고 하는 거는 임펄스 오리진이 심실 쪽은 아니라는 거고요. P웨이브 보면 인버티드가 아니죠. 그러면 정션에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고 정션보단 더 올라가야 됩니다. P웨이브가 양성인데다 QRS보단 앞에 나와 있고 각각의 P웨이브의 모양이 동일해요. 그래서 노멀 P로 보는 거고요. P2 QRS 레이시오 1:1, PR 인터벌 3칸에서 5칸 정상인데 5칸이 딱 걸려 있어요. 방실 접합부 지연도 없는 상태고요. P랑 QRS만 본다면 사이너스 쪽에서 온 거고요. 심박수가 6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이너스 브레디칼디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쉼표 구간은 사이너스 블럭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사이너스 어레스트인데요. 사이너스 블럭과 비슷해요. P와 QRS T 웨이브가 전부 드랍이 돼서 짧은 구간의 쉼표 구간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이너스 어레스트가 사이너스 블럭과 다른 점은 ACN 노드가 아예 전기 자극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쉼표 구간을 제외하고 기본 리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R과 R 사이를 보게 되면 AC 스톨 구간 때문에 이레귤러 하고요. 이것도 지금 이레귤러한 리듬이라서 긴 스트립을 보아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건 6초짜리예요. 이 6초짜리만 본다면 QRS가 5개 들어있고 심박수는 50회입니다. QRS 볼게요. QRS는 내로합니다. 내로의 기준 0.1초 이내인데 여긴 지금 한 칸 0.04초예요. QRS가 내로하다는 거는 전기 자극이 심실 쪽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고요. PF는 인버티드가 아닙니다. 정천에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P웨이브는 양성인데다 QRS보단 앞에 나와 있고 각각의 P웨이브의 모양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P는 노멀 P예요. P2 QRS 레이시오 1:1이고요. PR 인터벌 3칸에서 5칸 정상인데 4칸 0.16초로 정상입니다. P랑 QRS만 본다면 사이너스 쪽에서 온 거고요. 심박수 60회에 못 미치기 때문에 브레디칼디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쉼표 구간은 사이너스 어레스트가 되는 거고요. 사이너스 블럭과 사이너스 어레스트 모양이 유사해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QRS마다 점을 찍어 놨습니다. 위에 리듬 스트립이 사이너스 블럭이고 밑에 게 사이너스 어레스트인데요. 쉼표 구간 다음에 나와 있는 QRS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사이너스 블럭을 보실게요. 지금 쉼표 AC 스톨 뒤에 나온 QRS가 박자에 맞춰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SA 노드가 계속 전기 자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만 전도로에서 전달을 안 했다는 거고요. 밑에 리듬 스트립을 보게 되면 AC 스톨 뒤에 나오는 QRS가 엇박자가 나고 있죠. 이 말인 즉슨 SA 노드가 전기 자극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고요. 다시 자동능을 회복해서 전기 자극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엇박자가 난 겁니다. 사이너스 블럭과 사이너스 어레스트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사이너스 어레스트와 사이너스 블럭은 치료 같이 보겠습니다. AC 스톨 구간이 1분의 1초에서 2초 이내인 경우에는 무증상이 대부분이고 치료도 따로 필요치가 않고요. 만약에 환자가 심텀이 있는 경우에 어지럼증이 있다든가 심커피를 일으킨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브레디칼디아에 준해서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AC 스톨 구간이 3초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때는 페이스메이커로 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ATR 리듬 가지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